당신이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혹은 그와 비슷한 목적들을 위해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돈을 버는 일에 깊이 빠져서 나머지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업의 목적이 자신만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 첼린 휴지지. 안녕하세요. 더 뉴톡 라이브 위드 MC 배우 박한나입니다. 더 뉴톡 라이브 위드 배우자 편 이후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니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은 책 하나님의 계산법 중 한 단락으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은혜와 간구로 이 땅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나눔과 봉사로 받은 은혜를 열심히 흘려보내는 귀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이드 라탄 스튜디오라는 라탄 공방을 운영하시는 최영욱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야탑에서 라탄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드 라탄 스튜디오 대표 최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일단은 저는 이제 라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라탄에 대해 잘 모르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네네.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장인지 네네. 또 라탄 공예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사람들이 라탄을 들어보신 적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라탄은 사실 동남아에서 자라나는 등나무 줄기를 라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등나무 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가방이나 바구니 또는 이제 뭐 가구까지도 제작을 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라탄 공예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미리 보고 왔는데요. 아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예쁜 소품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대표님 진짜 손재주 정말 대단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라탄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 네. 저는 일단은 한 40년 가까이는 정말 가위질도 일자로 잘 못하는 그렇게 손재주 없는 똥손, 일명 똥손이라고. 진짜요? 네네. 그렇게 알고 살았었고요. 라탄이 이제 나무이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 원목 가구라든지 이렇게 라탄이라든지 나무가 주는 그런 재질의 편안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소품들이 있으면 저절로 눈길이 가고 관심이 많긴 했지만 그거를 또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 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진짜 1도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라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풀어나가자면은 한 10여 년 전 이상의 제 결혼 초창기 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는 거슬러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원래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어떠한 이제 계기로 한 10년 정도는 20대 때 방황을 시작을 하면서 10여 년은 거의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황 속에서 이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찰나에 30대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오게 된 곳이 만나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만나교회 청년부로 등록을 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그때 이제 울면서 막 회복을 하게 되었고요. 시간을 또 네, 가지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1대1 양육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배우자 기도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나의 기도처럼 큰아이를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 저 올해 안에 배우자 결혼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내년에 늦어도 결혼을 시켜주시면 저 큰아이 하나님께 바칠게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말 가까이에 있던
교회 오빠, 드럼 치는 오빠였거든요. 교회 청년부. 오빠를 만나게 네. 되셨네요. 네, 전혀 예상 못했던 가까이 있던 교회 오빠를 저의 이제 배우자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결혼한 지 한 3개월 되던 찰나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행복이 시작이 되는구나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좀 그때부터 저는 고난의 시간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힘들어 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던 것 오히려 같고요. 고난이 찾아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면 저는 출산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유산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산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산할 우려도 있다. 사실 저는 그때 조산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좀 뭔가 위험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신의 시기가 결코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같이 뭐 시편 필사하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계속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네. 이겨내셨네요. 이게 10년 전 있는데도 또 눈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의 기간을 이렇게 버텨왔는데, 결국은 이제 한 26주인가 7주쯤에 네.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정기 검진을 갔다가 네. 입원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뭐 출산을 해야 되는 뭐 위급한 상황이 왔다가 또 넘겼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33주에 결국은 이제 아이를 주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만나교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니 임신 초창기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주변에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네, 많이 맞아요. 계셨네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는 정말 많은 기도를 받고 참 뱃속에서부터 축복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가 세상에 이런 질병이 있나 싶을 정도의 온갖 뭐 선천성 질병이라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진단이 계속 내려졌고, 어쨌든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있었고 조금 자란다 싶어서 퇴원을 앞두고는 막 피부가 벗겨지는 일도 생겼고,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커다란 병원으로 이제 또 이송이 되는 일도 있었고, 아이고. 끝내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는 퇴원을 잘 했어요. 건강히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가 기질적으로 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자고 무엇보다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육아의 시간들이 아이가 먹는 거에 집착하고, 얼마나 얘가 먹었지? 또 잠을 안 자니까 재우려고 몇 시간씩 사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부부금슬은 좋았는지 둘째가 생겼어요. 축복이네요. 네, 축복이죠. 사실 너무 축복인데, 그 둘째를 또 갖고 출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정말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남편까지 같이 시부모님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너무 많이 바쁘셨어요. 남편도 틈나는 대로 도와주긴 했지만 제가 혼자 아이를 돌봐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이들한테 화내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인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하면서 저를 자꾸 스스로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육아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나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많이 자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아 우울증에 시작이 됐다는 걸 나중에 인지를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이제 이 상황을 다행히 잘 받아줘서 같이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또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둘째를 조금 키워가면서 그러다 또 셋째가 찾아왔어요. 바로 또 운이어서. 네. 그래서 그때도 참 육아우울증이라서 하나님한테 전 더 이상 아이를 주시지 말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극복하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미 계획된 게 물론 있으셨겠지만 셋째를 주셔서 다시 저는 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려다가 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셋째가 그래도 조금 자라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나니까 이제 처음으로 제 시간이 이제 제대로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햇빛을 보고 걷고 그렇게 해서 좀 운동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나를 좀 돌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 서적도 읽었지만 저는 이제 저처럼 주부였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던 에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저한테도 좀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를 위한 글을 써보자 해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처럼 육아를 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었는지, 지금 온라인 세상에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보이지 않던 세계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이제 밤낮으로 육아와 공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지인의 권유로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또 하게 되었어요. 자격증 취득을 하고. 다방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벌게 되면서 막 자신감도 생기고 네. 나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왔다. 이제 뭐든 해야지.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고. 계획했던 이제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되죠. 짧지만 좀 대표님의 정말 여러 우여곡절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저도 2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출산 후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심적인 변화랑 또 육체적인 변화 등등을 제가 또 단단히 각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담대히 잘 이겨내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위로의 박수까지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 특별히 어떠한 힘으로 또 견디면서 위로하셨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소견서를 받아오던 날, 사람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뽑았어요.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신명기 32장 39절, 제대로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하게도 하지만 고치게도 한다. 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 순간, 나 암이 맞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네. 딱 그 확신이 너무 강력하게 왔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평안함. 그래,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남편과 같이 이제 조직검사를 한 날 병원에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 하기 전에 대기를 할 때 둘이 막 카메라 켜고, 막 인생극장? 네. 인간극장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걸 찍듯이 막 남편이 인터뷰하고 저는 막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그 상황을 넘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네. 행복을 찾아가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직검사 하고 나서 눈에 이제 안대를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도 남편한테 웃으면서 또 막 손을 제가 이렇게 흔들면서 남편이 어떠셨나요? 또, 괜찮았어요. 또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너무 바쁜 일상 속을 사실 살아갔으니까 이제 수습이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항암을 하고 그때 저희 첫 아이 계속 이제 기도했던 그 아이가 계속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사실 그때 딱 입학하던 시기였어요. 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는 운동하고 또 아이 데리러 갔다 오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항암 시기가 되면 항암을 하고 그렇게 총 8회차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사실 바쁨 속에서 제가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를 소중하게 다루는 법도 사실은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프고 항암을 하면 한 일주일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컨디션이.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컨디션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컨디션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또 일주일을 너무 감사하게 또 보내고 그러고 또 항암을 하고 내가 정말 평범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고 가족들이랑 같이 매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뭐 같이 걸을 수 있는 게 행복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고통이라기보다는 더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시간이었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사실 아이를 그렇게 셋을 키우면서 저도 사실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하고 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육아를 길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되게 고립되어 있는 느낌 때문에 많이 외롭기도 했고 자존감도 되게 많이 바닥을 치기도 했는데 그 항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진짜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 통해서 막 뭐가 들어와요. 이거 갖다 줘라 저거 갖다 줘라 하면서 막 연락도 많이 오고 그때 하나님이 또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야 하면서 또 한 번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저 그때 암이었어요 얘기를 하면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 항암의 시간이 힘들었다기보단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이제 아까 라탄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회차의 항암이 다 끝나가고 나니까 뭔가를 좀 나도 좀 해봐야지 하는 여유가 또 다시 생겼어요. 그러다 우연히 라탄공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라탄에 네, 대해 관심이 그냥, 없으셨어요? 그냥 보는 것만 좋아했지 만들어볼 엄두도 안 냈고 사실 제가 예전에 라탄이 아니라 뜨개 코반을 배워보겠다고 눈앞에서 누가 알려주는데 정말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는 아예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라탄공에 이렇게 보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막 자신감이 올라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재료를 주문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그걸 이제 따라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만들어지더라고요. 눈앞에서 사람이 알려줘도 못했던 걸 영상을 보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럼요. 네, 나무줄기였던 게 이렇게 티코스터로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제가 찍어서 기록을 했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어요. 오, 대단하다. 솜씨가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라탄공의 책을 이렇게 펼치고 제가 나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봐 했는데 너무 근사한 막 전등갓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만 재밌나 했더니 누군가를 가르쳐 줬는데 이게 완성이 돼.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도 행복을 느끼신 너무 거예요.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공부 되게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 나 그러면 이제 공방해봐야겠다. 판매도 이걸로 내가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하고 공방 운영하면서 뭐 공간 대여 사업도 해봐야지 하면서 막 온갖 꿈이 다 부풀어져 있으면서 바로 전문가 과정 등록을 하고 네 그래서 막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자리 막 이렇게 알아보고 공방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탄공예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눈물과 기도 또 진짜 기도의 순간순간들로 세워진 제이드 라탄 스튜디오 같아요. 근데 또 취미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막상 사업장을 운영해 보면서 또 힘듦과 또 보람까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많이 힘들죠. 사실 혼자 하는 사업장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어가고요. 이게 공방을 운영하는 게 이제 보여지긴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예쁘게 하는 이제 그런 직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왜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이렇게 동동 떠다니지만 밑에서는 막 발을 발버둥치죠. 엄청 바쁘게 굴른다고 하잖아요. 딱 저희 직업이 그렇거든요. 보여지는 데서는 즐거운 일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지만 딱 그 뒷면에서는 끊임없이 막 SN 운영도 해야 되고 뭐 글도 써야 되고 또 어디 강의 계획을 나가거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밤낮으로 쉴 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웬만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어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영업이라는 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끊임없이 또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바쁠 때가 있지만 또 비수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럴 때는 고정 비용은 나가잖아요. 네. 또 저는 또 아이가 셋이고 그럴 때는 또 현타가 와요. 그럼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맞아요.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차피 나는 외부 수업도 많이 나가니까 공방을 없애고 그럼 나는 그냥 외부 활동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마 지금 많은 또 그런 저랑 비슷한 동종업계 분들은 그런 고민들도 또 사실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4년을 지금 제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어올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이게 누군가에게 라탄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또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리고 다 완성했을 때 또 너무 즐거워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게 공예라는 게 사실은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단순한 뭐 힐링 이 정도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공예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들고 완성된 거를 보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고 보람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힘들다가도 또 수업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 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오게 된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또 대표님의 선한 행보를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부모 엄마들을 위한 라탄 수업도 여셨다고 들었는데, 이 행보는 또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 네.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못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육아 우울증의 시기를 되게 여러 번 겪어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는데도 너무 힘든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장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한부모이신 분들이 어린 뭐 신생아라든지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두고 이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그게 사회 지면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공예는 사실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부모이신 분들이 하면 너무 좋겠다.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은 있지만 이게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엄청 많은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나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는 또 그만큼 소홀히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또 고민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이분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이분들은 만들기만 하면 나는 이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판매나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이끌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계속 기도하던 끝에,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저희 조경희 기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경희 기자님이 마침 또 한국 미혼모 네트워크 협회에서 이렇게 또 재능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태원 감독님을 또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또 담당자분과 소통하고 그렇게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또 전에 듣기로는 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멘토단, 하늘빛 프로젝트, 브레드 음악대 등 또 여러 좋은 자선 행사에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표님의 앞으로의 사명이 궁금해요. 제이드 라탄 스튜디오를 어떠한 마음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방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물론 뭐 돈을 벌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사실 뭐 주부로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환우들 그리고 환우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내 재능을 좀 많이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기도를 했지만 사실 한 3년 정도는 그걸 사실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또 비전을 계속 품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내가 몰입해야겠다 하던 찰나에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와서 또 다행히 또 제 재능을 흘려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우리 성경에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그냥 1달란트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흘려보냈을 때는 정말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의 엄청난 배가의 법칙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내 게 아니고 굳이 저한테 아픔까지
면서 이 재능을 주신 건 제게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앞으로도 사업장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표님은 자녀를 3명이나 키우면서 또 사업장까지 운영하시는 슈퍼우먼 워킹맘이신데 사실 남편분의 배려랑 아이들의 이해 없이는 이런 과정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남편분과 자녀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잘 아는 분들이 늘 가장 세상에서 험난한 직업은 최영욱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제가 참 많이 손이 가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제가 되게 꼼꼼한 것 같지만 제가 되게 많이 허술한 면도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10년 이상 되게 많이 케어해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진짜 첫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이 육아의 반 이상은 동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 우리 남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되게 많이 저를 지지를 해줘요. 제가 아이들을 진짜 많이 혼냈거든요. 되게 부족한 엄마로 진짜 많이 혼내고, 근데 저는 다행히 제 장점이 제 잘못을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혼내고 사과를 되게 많이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만 제 사과를 진심으로 항상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저를 위로를 하는데 아이들을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케어를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미안해하는데 아이들은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제가 유튜브 나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엄마이지만 엄마를 멋있게 봐주고 엄마가 하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누구보다 많이 위로해주는 우리 일의 하엘이 다니엘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장 지지해주셨던 남편분에게도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말해 뭐예요. 그냥 사랑하죠. 제가 남편한테 맨날 얘기해요. 전 남편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보다 꼭 하루는 더 살아달라고. 지금처럼 서로 하나님 안에서 힘들 때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저는 사실 남편이 저에게 가장 좀 멘토이거든요. 가장 힘들 때 남편을 붙잡고 막 밤새 가면서 얘기도 해요. 그럴 때 항상 남편이 저를 늘 지지해 주는데 지금처럼 항상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또 전 세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그분들을 향해서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요즘 경제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도 임대 이제 비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진짜 그냥 안타깝고, 저도 사실 뭐 그 중에 하나라면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으면 또 언젠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왜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을 때 또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달란트도 키우고 또 이 달란트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최영욱 대표님의 귀한 스토리 들어봤는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대표님의 그 선하고 넓은 아량이 저에게도 스며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위해서 앞으로도 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제이드 라탄 스튜디오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코끝이 시려오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내 가족,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추운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The new talk.